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KBS 여의도 중계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리서치의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월 25일부터 27일간 조사한 결과고 표본이 3,000명이었습니다. 앞선 2월 20일에 1차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 지금이 2차 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지표들은 민주당에게 안 좋은 결과로 나왔지만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지지율은 36%고 부정평가는 6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공천평가에서는 국힘당은 긍부정이 비슷한 가운데 민주당은 부정평가가 크게 앞섰습니다. 공천 룰이 공정하지 않아서라고 주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국힘당에 살짝 밀리는 결과가 나왔고 누가 과반을 차지할 것 같냐라고 물었는데 1차 조사에 비해서 그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례투표에서는 국힘당이 32%, 민주당이 23%, 조국신당이 9%, 개혁신당이 3%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박성민 씨가 이 방송에서 국힘당은 한동훈 덕분에 무난하게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갔지만 이 조사에서의 중도층 의견은 앞선 결과들과 정반대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 중도층은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 뽑을래가 33%, 국힘당은 26%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조사에서 중도층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뽑을래가 35%, 국힘당은 27%로 나왔습니다. 중도층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살짝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69%가 윤석열을 부정평가했습니다. 부정평가 69%,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윤석열 부정평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는 보수 과표집된 조사였던 거예요. 중도층이 윤석열을 69%나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지지율이 36%나 나올 수가 있습니까? 중도층 부정평가가 69%면 실제 여론조사는 30% 정도 또는 20% 후반대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만큼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많이 표집돼서 응답했다는 증거죠.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들은 보수 과표집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서 교정되어야 할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윤석열이 그 민생 토론에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땅값 올려줄게 뭐 해줄게 하고 의사들 때려잡고 있는데 중도층에게는 이게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69%의 부정평가는 윤석열이 숨어야 됩니다. 숨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오니까 더 짜증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놀랍게도 살짝이나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론들이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그것을 뚫고 중도층들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에게 표 줄 거야 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 지지세가 늘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생각은 이게 좀 불공정해 보여도 나 민주당 집어서 윤석열 때릴 거야. 이 상태라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중도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지고 있다. 3주 전쯤 유시민 작가는 3월 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말고 굳이 보려면 중도층만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이맘때 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1월까지는 정권 지원론, 즉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다가 2월, 3월 초에 공천이 이뤄질 때 박빙으로 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월 중순 이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고 4월 7일 총선에서는 민주당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쯤에 있는 것이고 중도층의 정권 심판 정서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총선처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의 여조 가스라이팅에 놀아나지 맙시다. 다음 뉴스. 오늘도 한동훈이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임종석 컷오프에 대해서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고 반응했던 한동훈은 오늘은 대표 권한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임종석을 찍어냈다며 운동권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운동권 청산이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최근 국힘당은 MBC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일기예보 방송에서 MBC가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민주당의 정당기호 1을 부각했다는 겁니다. 당시 그 방송에서는 일기예보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동안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간만에 1까지 크게 떨어졌다. 기쁘다. 그리고 하늘의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파란 1을 강조하면서 기쁘시죠? 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국힘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민원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쯤 하면 국힘은 도라이 집합소다. 북한 뉴스에 나오는 빨간색은 북한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뜻이냐? 그지 생떼 쓰지 마라. 지겹다. 그러니까 별 거지 같은 것을 다 걸고 넘어진다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이 이걸 물었습니다. MBC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 아무리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 방송을 해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었다. 그 MBC 일기예보에 사람 키보다 큰 파란색 1 대신 같은 크기의 빨간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미세먼지 핑계로 1을 넣었다는데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어제보다 2도 올랐다는 정도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노골적인 국민의힘 선거운동 지원으로 보지 않겠나. 언론사 데스킹 기능이란 게 있는데 저걸 생각 안 하고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야, 제발 좀 2 좀 써라.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얘기하면서 빨간 2를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크게 안 좋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주당 헐뜯을까에만 골몰하다가 최근 차은우보다 이재명 발언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파란 1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 아무 말 대잔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두고 명백한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신당의 정체성은 명백하게 민주당 계열 정당이다. 6억 5천만 원 반납할 방법에 대해서 선관위가 친절히 설명드렸던데 저희는 적어도 보조금 따먹으려고 사기치는 정당이 아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신당에 대해서 가급적 정치활동을 평가하거나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그 신당은 민주당 계열 신당이다. 우파 계열이나 보수 계열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신당은 전적으로 저나 국민의힘만 비판한다. 지금 이렇게 비판할 것이 많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신당에 뭐라 한다고 하나하나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을 하면서도 말할 필요가 없대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조국 신당을 얘기했었어요.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생각보다 입이 먼저 막 날아갑니다. 입을 나불거리다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낙연이 민주당만 까는 이유는 민주당에 먹을 게 있기 때문이고 이준석이 국힘당만 까는 이유는 국힘당에 먹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아 보겠다고 물어뜯는 건데 그걸 가지고 누구 이중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은 국힘당 당대표였습니다. 당신 선배야. 개념이 없어 어떡해. 그리고 개혁신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오라고 손짓해야지 저리 가라고 미는 발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쓸데없는 발언을 주절주절 하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활약이에요. 자신의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남을 까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사체 한동훈의 활약을 기대합니다.